한국어라니? 유럽이니?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언어 배워서 뭐하게? 동유럽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 한국 밴드 잔나비의 노래를 들은 한 시골 소녀가 있었습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 노래 한 곡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한글의 모양이 예뻐서 단어 하나하나가 신기해서 부모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는 한국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언어는 아버지의 오랜 병을 고치고 가족 전체를 한국이라는 기적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의 시간만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유럽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알렉사 요나이테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감자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어요. 그렇게 시골 농장과 학교밖에 모르던 저에게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18살 되던 해 겨울 심심해서 켠 유튜브에서 한국 밴드 잔나비를 만났어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였죠. 첫 소절부터 귀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흥얼거렸어요. 계속 듣다 보니 가사가 궁금해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찾아가며 번역해보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모양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만나 글자가 되고 그 글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의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나라 말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어요. 받침이라는 개념도 신기했고 높임법도 흥미로웠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사전을 펼쳐놓고 단어를 외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씩 배울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언어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발음 연습을 위해 혼자 중얼거리다가 가족들에게 들키기도 했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자막 없이 알아듣고 싶어서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하는 제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걱정스러워했어요. 한국 음악을 듣다 보니 BTS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음악도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은 제 새로운 취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러앉히고 물어보셨어요. 알렉사야, 유럽인이 굳이 아시아 언어를 배울 이유가 뭐냐? 그런 것보다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배워라. 그게 훨씬 쓸모 있을 거다.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먼 나라야.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이웃 안나는 독일로 가서 간호사 일하며 잘 살고 있잖니. 당시 우리나라는 EU 가입 후 젊은이들이 서유럽으로 떠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더 나은 일자리와 높은 급여를 찾아서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싶었어요. 서유럽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싸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반항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멈출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점심시간에도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선택이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저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농사일을 하신 아버지는 항상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니셨어요. 무거운 감자 자루를 나를 때마다 으윽하는 소리를 내셨죠. 밭에서 쭈그리고 일할 때 얼굴이 찡그려지는 것도 봤고요. 호미로 풀을 뽑을 때는 이를 악물고 참으시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낡은 침대에서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아이고 하시며 자세를 바꾸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허리를 펴는 데만 10분은 걸리셨어요. 아, 이 허리가 말을 안 듣네 하시며 끙끙거리셨죠. 아침에 세수하러 가실 때도 벽을 짚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막연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이 한국어가 우리 가족을 구해낼 거라는 직감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글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자랐어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현실 감각 없는 철부지 같았겠지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언어가 반드시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거라고요. 그 믿음 하나로 매일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병원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금기의 장소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면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난다. 의사들이 돈 벌려고 없는 병도 만들어낸다는 거였죠. 실제로 병원은 멀고 비쌌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2시간 반은 걸렸어요. 버스는 하루에 2번밖에 없었고 택시비는 한 달 생활비와 맞먹었죠. 예약하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진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무뚝뚝했고 환자를 귀찮아하는 티를 냈어요.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관료적 태도가 여전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든 아픔을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감기에는 꿀과 마늘, 소화불량에는 약초차, 근육통에는 숯찜질이 만능이었어요. 마을 할머니들은 각자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약초를 이렇게 우려서 마시면 만병이 낫는다며 자신만의 처방을 자랑하셨죠. 우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00살까지 사셨어 하며 효과를 증명하려 했어요. 의사보다는 경험 많은 이웃의 조언을 더 신뢰했습니다. 병원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가는 최후의 수단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제가 겪게 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였어요.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절대 병원에 가려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 가봤자 돈만 나가고 더 아파진다는 게 지론이셨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향하시는데 허리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고역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허리야 하시며 한참을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키셨어요. 세수할 때도 허리를 굽히지 못해 무릎을 꿇고 하셨죠. 호미질할 때 얼굴이 새하얘지도록 아파하셨지만 그냥 참으셨어요. 감자를 캘 때는 쭈그려 앉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으악하는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놈의 허리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시며 투덜거리셨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한숨만 쉬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가보시지 그래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펄쩍 뛰셨죠. 돈 낭비하지 말자.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사셨어.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해드려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민간요법으로 버티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죠.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고통이 사실은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병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아직 몇 년이나 더 지나서의 일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픈 것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여겨졌어요. 고생이 밥이다 아프면서 큰다 같은 말들이 일상이었죠. 젊은 세대조차 부모의 영향을 받아 병원을 기피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뿌리 깊었어요. 동유럽어도 서툰 의사들이 많았고 소련 시절의 불친절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었거든요. 의사들은 환자를 돈으로만 본다 병원에 가면 비싼 약만 처방한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도 큰 부담이었고요. 차라리 집에서 쉬면서 민간요법으로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가 유일한 현대의학의 혜택이었어요. 심각한 병이 생겨도 일단 집에서 버텨보는 게 먼저였죠. 그러다 정말 손 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저는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 빌뉴스의 국립대학교 동양학부에 진학했어요. 한국어 전공이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신기해하셨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겠다는 학생이 드물었거든요. 입학 후 첫 발표 과제에서 잔나비 가사 분석을 주제로 선택했어요.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징과 감정 표현법을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학생이 이렇게 깊이 있게 한국어를 이해한다니 정말 놀랍군요.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했나요? 하시며 감탄하셨어요. 한국어의 조사체계, 높임법의 복잡성, 음성학적 특징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제 발표에 모든 교수님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발표 덕분에 한국문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장학금도 받고 한국 관련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도 얻었죠.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 교환학생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그 먼 곳까지 가서 뭘 하려고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운명을 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깨끗하고 넓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는 것도 신기했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시내로 가는데 정시 운행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나라 기차는 자주 연착되거든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는 더 감탄했습니다. 한글과 영어 안내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보장했죠. 제가 살던 마을에는 기차역도 제대로 없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되더라고요.
지하철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것도 앱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탈 수 있었어요. 환승도 자동으로 할인되고요. 이런 편리함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정말 친절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더욱 놀랐어요. 보도블록 하나까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턱도 낮췄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깔려 있었어요. 쓰레기통은 분리수거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거리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길거리에 휴지 하나 떨어진 걸 못 봤어요. 24시간 편의점에서는 따뜻한 도시락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을 보며 경이로웠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뜨거운 커피를 사서 마시는데 이런 편리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동네마다 작은 병원들이 있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야간 진료를 하는 곳도 많았고 약국은 아예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응급실 표시가 선명하게 보이는 병원들을 보며 여기는 정말 아플 때 언제든 갈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공중화장실도 정말 깨끗했고요. 이때만 해도 이런 시스템이 제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숙사에 정착한 후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으며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동유럽에서 왔다는 것에 정말 흥미를 보였어요. 발티케 쪽이죠? 거기도 추워요? 하며 궁금해했죠. 서로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 한국어 실력에도 놀라워했어요. 어느 날 가족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의 허리 통증을 언급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일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프신데 병원은 절대 안 가시려고 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그래요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거 디스크 아니야? 한국에서는 그런 거 다 고칠 수 있어. MRI 찍어보고 물리치료 받으면 금방 나아. 왜 안 가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지 하며 신기해했어요. 수술이 필요해도 최소 침습으로 하니까 회복도 엄청 빨라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아픈데 병원을 안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앱으로 예약이요? 정말요? 하며 놀라는 저에게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대기 시간도 짧고 의료진도 엄청 친절해. 통역 서비스도 있어서 외국인들도 편하게 치료받아. 우리 삼촌도 독일에서 오셔서 여기서 수술 받았는데 완전 만족하셨어. 제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의료 환경이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MRI나 CT 촬영이 가능했어요. 야간 진료나 응급실도 정말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의료진들은 환자를 친절하게 대했고 충분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꼭 한국으로 모셔와야겠다고 말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제가 겪게 될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부모님께 한국 방문을 제안했을 때 아버지는 펄쩍 뛰셨습니다. 시골 농부가 그런 선진국에 가서 뭘 하겠냐? 우리 같은 촌놈이 거기 가면 무시당할 게 뻔하다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죠. 의료비도 천문학적일 거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겠냐? 괜히 가서 창피만 당하고 올 거야.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의료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치료받을 수 있고 비용도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쌀 수도 있어요. 하며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통역 서비스도 있으니까 의사소통 걱정은 전혀 없어요. 제가 다 준비해드릴게요 했더니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여보, 딸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허리 아픈 걸 언제까지 참고 살 거예요? 몇 달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동의하셨습니다. 항공료와 치료비를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병원 앞에서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여기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미리 앱으로 예약해둔 덕분에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을 필요도 없었고요. 접수 과정도 정말 간단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해드릴게요. 여권 보여주시면 돼요 하더라고요. 통역사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진료 순서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환자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도 있고 무료 WI-파이도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여기 정말 병원이 맞나? 호텔 같은데 하며 놀라워하셨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도 모두 편안해 보였고요. 곧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간 지 불과 10분 만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큰 모니터에 띄워놓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정말 많이 아프셨겠어요 하시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죠. 이 정도면 상당히 오래 방치하신 것 같은데 초기에 치료만 받으셨어도 한 달이면 충분히 나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하시며 아쉬워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만약 보존치료로 안 되면 최소 침습 수술도 있으니까 전혀 걱정 마세요. 상세한 치료 계획까지 설명해 주시며 3개월 후엔 새 사람이 되실 거예요 하고 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태도에 아버지도 긴장이 풀리셨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완전히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그 병 이름을 나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 그동안 내가 뭘 앓고 있었는지도 몰랐구나 하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수십 년간 이름도 모른 채 참아온 고통이 사실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으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천장을 바라보시며 긴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바보였구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며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알렉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아프게 사셨을 거야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때 저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길 정말 잘했다고요.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믿어온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더 놀라운 변화들을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요. 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되면서 저에게도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이브에서 글로벌 콘텐츠 인턴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이브는 BTS가 소속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죠. 제가 가진 한국어 실력과 유럽 문화 이해도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기회였어요. 지원서에 제 스토리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잔나비 음악을 통해 한국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 가족의 한국 이민 과정,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포부까지요. 면접에서는 발틱 3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했어요. 동유럽 3개국의 문화적 차이점과 각국별 마케팅 포인트를 분석했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 하나가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턴십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에 정말 감탄했어요. 동료들 간의 소통도 원활했고 개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교육에 투자하는 규모도 엄청났어요. 제가 제안한 동유럽 시장 진출 아이디어가 실제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팀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알렉사 덕분에 발틱 지역 진출 전략이 구체화됐어요. 현지 문화를 정말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하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언어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꿈만 같았던 건 BTS 멤버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 복도에서 멀찍이 서남아 그들을 마주친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유럽 시골에서 유튜브로만 보던 그들을 실제로 보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편 아버지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나이도 이제 많은데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딸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시며 계속 자책하셨어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새로운 가능성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도 농업이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사해본 한국의 농업 기술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열심히 조사해서 아버지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엔 스마트팜이라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몸에 전혀 무리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했더니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자동화된 관계 시스템도 있고 높이 조절이 되는 제베대에서 서서 편하게 일할 수도 있어요. 온도와 습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절해줘요. 설명하니까 눈이 반짝이셨죠. 주말 농장도 정말 인기고 도시농업 체험장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유럽식 유기농법을 가르치는 것도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했더니 정말 그런 게 가능해? 하시며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고통을 참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살아요.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요. 허리 아픈 걸 참지 말고요 했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 정착을 최종 결정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내 나이에 이게 되겠냐? 머리도 굳었는데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의외로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허리, 무릎, 어깨, 목 하시며 신체 부위부터 차근차근 외우셨죠.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용어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외우셨어요. 아프다, 쑤신다, 저리다, 뻣뻣하다 같은 증상 표현도요. 의사 선생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 통역사 없이 내 아픔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다고 하시며 놀라운 열정을 보이셨어요. 진료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예의 표현도 꼭 사용하려고 하셨고요. 한국어 공부하는 아버지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생활 밀착형 실용 표현을 중심으로 공부하셨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야겠어. 한국 아줌마들처럼 되고 싶어 하시며 정말 실용적인 회화에 집중하셨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음식 이름도 발음까지 정확하게 외우셨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이 표현은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하시며 자연스러운 말투를 익히려고 정말 노력하셨죠. 내가 알렉사보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야. 나이가 나이인데 하셨지만 오히려 가장 꾸준히 하셨어요. 공책에 새로 배운 단어들을 예쁘게 정리해 놓고 오늘은 이것들을 완전히 외웠어 하시며 정말 뿌듯해 하셨습니다. 발음이 어려운 단어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셨어요. 가끔 틀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오빠는 취업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전문 용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했어요. 택배, 배송, 운송, 창고, 재고, 물류하며 관련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외웠죠. 한국 온라인 쇼핑 시스템이 정말 세계 최고더라. 여기서 꼭 일하고 싶어하며 관련 자격증까지 열심히 알아보셨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집도 여러 권 사서 토픽 몇 급까지 따야 취업에 정말 유리할까? 하며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 각자가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워나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대견했어요. 저녁마다 가족끼리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하는 시간도 가졌죠. 서로 틀린 발음을 고쳐주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가족 모두가 기본적인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자기소개 연습할 때 아버지가 안녕하세요. 저는 동유럽에서 온 요나스입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하시니까 발음이 좀 어색해도 의미는 완벽하게 통했어요. 어머니도 반갑습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오빠는 저는 요나스입니다. 물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며 정말 유창하게 말했어요. 모국어로만 대화하던 우리 가족이 한국어로도 소통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어로 대화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 하시며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익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곧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죠. 한국 이민 후 6개월 아버지의 디스크 치료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꾸준한 물리치료와 정확한 약물치료 덕분에 허리 통증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 아프네. 정말 안 아파. 하시며 신기해하셨어요. 수십 년 만에 제대로 된 걸음걸이로 걸어다니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내가 다시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 이게 꿈이 아니지? 정말 꿈이 아니지? 하시며 계속 놀라워하셨죠. 의사 선생님도 정기 검진에서 정말 완벽하게 회복되셨네요.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운동도 하셔도 돼요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이렇게 빨리 좋아지실 줄 몰랐어요. 정말 모범 환자세요 하며 칭찬해 주셨죠. 드디어 우리 가족의 진짜 새 출발이 시작된 거였어요.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신 아버지는 주말 농장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배워보고 싶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 하시며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등록하셨어요. 무거운 농기구 대신 가볍고 편리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허리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높이의 재배대에서 작물을 기르셨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니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하시며 매일 감탄하셨죠. 이웃 한국분들과 바둑도 두시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며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줘 하시며 날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농장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재미에 완전히 푹 빠지셨습니다. 부녀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김장철이 되면 이웃집 김장 담그는 일도 열심히 도우셨습니다. 유럽 전통 요리도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맛있어요 하시며 문화 교류의 소중한 역할도 하고 계셨어요. 한국 요리도 배우셔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요. 어머니의 적응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오빠는 물류회사에 정규직으로 성공적으로 취업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계속 늘면서 업무 효율도 눈에 띄게 높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 좀 걱정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시네요 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요나스 씨 없으면 우리 팀 정말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하며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병 없는 하루하루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곧 이 모든 변화를 정리하게 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하이브 인턴십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전략 담당자로서 유럽 시장 진출 프로젝트 전체를 맡게 되었어요. 팀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알렉사 덕분에 유럽 진출이 정말 수월해졌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요 하시며 저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가진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가 회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잔나비 음악을 들으며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멋지고 의미 있는 커리어로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BTS 멤버들과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제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부모님은 각각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수료증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이에 자격증을 딸 줄 정말 몰랐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히 새로운 거주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가 진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느낀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꼭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한국은 정말 기적을 만드는 나라예요. 저희 가족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고요 하고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